안녕하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동사라는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는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다른 문법에 비해서 그렇게 부담감이 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벌써 쓰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단어도 몇 개 되지 않아요. 한 17, 18개밖에 안 되니까 외우면 그만이죠. 그래서 조동사 쓰는 자리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단어 몇 개 안 되죠. 금방 해결이 되죠. 그죠? 대신에 그런데 왜 조동사가 다른 문법 파트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따로 공부해야 될까요? 문제는 그 쓰는 감각이에요. 각자의 조동사와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해석 자체가 달라지고 전달되는 뉘앙스의 차이점을 두죠. 일단은 우리가 조동사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조동사에 대한 용어 정의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동사 1, 동사 2. 동사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쪽에 있는 동사 1번이 이쪽에 있는 동사 2번을 도와준대요. 이쪽에 있는 동사 1번이 이쪽에 있는 동사 2번을 도와준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동사 1번을 뭐라 그랬어요? 물론 동사 1, 동사 2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뭐라고 말하면 더 도움이 되겠어요? 동사 1은 뭐 하는 동사라 그랬어요? 도와준대요. 그럼 얘는 뭐요? 도와주는 동사가 되죠. 동사 1번을 도와주는 동사라 그러면 되고 동사 2번을 뭐라 그러죠? 얘가 도와주니까 얘는 도움을 받는 동사죠. 그래서 얘는 도움을 받는 동사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받는 동사. 그러면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동사 1번은 도와주는 동사고 동사 2번은 도움을 받는 동사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끼리 이제 일반적인 감각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얘를 이제 문법 버전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은 용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동사를 과연 뭐라고 용어를 할까요? 그때는 동사지만 동사 쓰고 도와주다라는 말에 내가 가끔 얘기하죠. 처음으로 영문법을 번역을 해서 소개한 사람이 이제 일본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번역을 할 적에 한자를 쓰잖아요. 그죠? 한자를 쓸 적에 어떻게 쉬운 한자 쓰겠어요? 어려운 한자 쓰겠어요? 이 사람이 어려운 한자를 썼어요. 물론 쉬운 한자를 써도 괜찮은데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되고 저 옛날 1930년대 저 옛날 그때 영어를 배웠다 그러면 어떤 레벨층의 사람들이 영어를 배웠겠어요? 일반인들은 사느라고 바빴다고 아침 점심 저녁 해결하느라고 바빴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 옛날 몇십 년 전에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나름대로 좀 그래도 좀 있는 그룹이었다고 봐요. 그 사람들한테 맞는 한자를 쓰죠. 그래서 도와주는 동사를 도울 조자를 썼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조동사라고 썼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 한국분이 번역을 할 적에 이거를 도와주는 동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와주는 동사라 그러지 않고 바로 한자로 조동사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도움을 받는 동사는 뭐라 그러죠? 얘도 길잖아. 도움을 받는 동사로 이름을 길잖아요. 얘가 조동사라 그러고 도움을 받는 동사는 일반적인 다른 모든 동사니까 그거를 일반 동사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조동사가 하나 있고 일반 동사가 하나 있는데 사실 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혹시 조동사라는 말이 너무 부담이 되면은 그냥 동사 1 그래. 그 다음에 조동사라는 말이 너무 부담이 되면 도와주는 동사로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너무 듣기에 부담이 되면요 동사 2라고 그러시라는 얘기예요. 일반 동사가 듣기에 너무 부담이 되면 도움을 받는 동사라 그러면 돼요.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이대로 문법 용어가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가 생긴 문법 용어의 끝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동사, 도울 조자 써서 조동사. 일반 동사는 도움을 받는 동사는 도와주는 조동사를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모든 동사를 말하니까 일반 동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영어로 써볼게요. 도와주는 동사가 영어로 뭐냐면 동사는 그냥 verb지 뭐. 도와주다가 영어로 뭐죠? help잖아요. 그죠? 도와주는 그런 뭐 있어야 돼요? 영어에서 뭐뭐 하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ing예요. 뭐뭐 하는. 그래서 합해서 helping verb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도와주는 동사라 그래요. 얘랑 해석하면 딱 맞아. 도와주는 동사 help 돕다에다가 뭐뭐 하는 애니까 도와주는 동사 딱 맞죠. 그죠? 도와주는 동사라 그러면 되는데 이걸 일본 아저씨가 번역을 할 적에 조동사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조동사라는 용어를 듣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보통 그 조동사에 대한 문법 용어는 요 정도 설명하면 되는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또 우리 그동안 문법 설명한 스타일을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문법 이름이 이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요? 아니잖아. 내가 그 뒷 배경 설명을 항상 하잖아요. 그죠? 보통 학생들이 조동사라는 용어는 잘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잘 몰라. 조동사는 도와주는 동사라면서요. 조동사는 도와주는 동사라 그랬는데 이거 뭘 질문하면 또 헛갈려요. 뭐 도와줘요?
조동사가 무엇을 도와주길래 조동사라 그래요? 아니, 뭐 도와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내 눈에 받는 것도 없는데 조동사라 그러겠어요? 뭔가 도움을 받는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도움을 주는, 뭐 도움을 주는지 그 도움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 그래서, 뭘 도와주길래 이름을 조동사라 그럴까? 무엇을 도와주길래 조동사라 그럴까? 동사를 도와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동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그 동사의 부담감을 덜어준다는 얘기가 돼요. 동사에 무슨 부담감을 덜어줄까? 우리 동사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덜어주는 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동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있을 거야. 그 부담감이 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죠? 동사가 가진 부담감이 뭘까? 그러면요, 찾기 무지하게 쉬워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미국 애들이 쓰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란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동사의 부담감이니까 걔네들 많이 틀려, 안 틀려? 많이 틀리죠, 그죠? 우리 어때, 우리 한국 학생, 우리 어때? 우린 무지하게 많이 틀리죠, 그죠? 우리는 동사에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자. 혹시 이런 부담감 느끼지 않았었어요? I like, you like. 괜찮다, 이거. He likes. 부담되죠, 그죠? 봐볼게요. like라는 단어가 동사가 끝까지 like로 가면 좋은데 앞에 he나 she나 it이 오게 되면 얘가 뭘로 바뀌어? likes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야. 이거 알았던 사람. 선생님 다 알았었는데 근데 쓸 때 뭐야? 부지기수 틀리죠, 그죠? 이게 동사가 가진 부담감이요. 이게 캐치가 되잖아? 캐치, 이게 잡다란 말이요. 잡다, 날라오는 걸 잡는 거야. 얘한테 뭐 붙어요? 얘한테 es 붙는데요, 또. 그래서 I catch 그러다가도 he나 she나 it이 오면은 또 he catches 그래야 되는 거, 이게 어렵죠, 그죠? go 같은 거 봐봐요, go. 이게 I go예요. 유고입니다. 그러다 이게 he가 되면 뭐로 바뀌나요? goes로 바뀌는 거야. 이게 동사가 가진 부담감들입니다. 영어권 애들이 가진 부담감인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무지하게 많이 틀렸죠. 나도 그래요. 나도 빨리빨리 말하다 보면 ES나 S 때문에 가끔 곤욕을 겪을 때가 있는데 우리들 더 많이 그런 곤욕을 겪죠. 그죠? 그 다음에 고의 과거가 어떻게 돼요? 고의 과거가 어떻게 돼요? 얘 과거가 고드, 나도 그러고 싶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끼리는 알아. 근데 미국 애들이 몰라.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걸 고의 과거가 뭐죠? 이게 went예요. went. 과거형, 그죠? 과거형. 얘의 과거형 어떻게 돼? ed, 그죠? 얘의 과거형 어떻게 돼요? 캐치의 과거형은요, 더 웃겨요. 캐치의 과거형은 뭐냐면 캐치도 그러고 싶잖아. 근데 아니요. 캐치의 과거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cut. 지금 내가 하는 설명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고의 과거형은 went죠, 그죠? 봐봐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크게 뭐가 있냐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 우리 부담감이 아니고 이 말을 쓰는 미국 애들이 가지는 부담감이에요.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동사가 가진 부담감, 이거 SES,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동적으로 탁탁탁 나와줘야 되는데 SES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야. 과거. 어떨 때는 여기 like 같은 거 ed 붙는 과거가 있고, 어떨 때는 단어가 통째로 바뀌는 과거가 있고, 어떨 때는 또 단어가 통째로 바뀌는 과거 또 있어요. 이거. 그래서 동사가 가지는 부담감이라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담감이며, 내가 이걸 왜 길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거 우리가 무지무지 많이 틀립니다. 미국 아이들도 틀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동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들이요. 걔네들이 느꼈던 부담감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똑같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부담감을 무엇이 해결하나요? 그거 해결하는 동사가 있다고 칠게. 그럼 그 동사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얼마나 고마우면 그 이름이 조동사겠어요. 조동사가 바로 이 부담감을 해결합니다. 앞에서 조동사, 곧 나오게 될 조동사 중에 하나 쓸게요. 우리가 잘 아는 can이라는 조동사를 쓸게요. 이 뭐뭐 할 수 있다는 조동사입니다. 이 can을 쓰고 나면은 can은 이 동사가 감당해야 될 이 두 가지의 부담감을 can이 들어줍니다. 너무 고맙죠, 그죠? SES 늘 부담됐어요. 그 다음에 과거 늘 부담됐어요. 조동사를 쓰고 나면 이 부담감으로부터, 동사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으로부터 동사가 자유로워지죠. 어떻게 되나요? can을 쓰고 나면 이대 뭐 써요? can을 쓰고 나면 딴 거 쓰지 말라니까. SES, ED 고민하지 말고 그냥 like 쓰면 돼요. like. 그러면 I can't like. 내가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tch. can이 오고 나면요. ES 쓸까? cut 쓸까? 과거형 쓸까? 고민하지 말라니까. 그냥 지우고 그냥 catch 쓰라 이거. catch 쓰라. 그 다음에 can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goes 쓸지 went 쓸지 부담감 갖지 말라 이거야. 무조건 뭐 쓰면 돼요? go 쓰라는 얘기죠. 조동사 쓰고 나면 단 딱 3개의 동사 원형만 쓰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즉 조동사가 뭘 해결해 주나요? 조동사는 일반 동사가 가지고 있는 s나 es를 붙일 거라는 그 부담감으로부터 해결해 줍니다. 조동사는 얘를 과거로 만들지 어떻게 할까? 과거 그거로부터 해결해 줘. 왜요? 이 can이 뭐로 바뀌면 돼요? can이 시제를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조동사가 could로 바뀌면 얘가 과거형이 돼버려. 더 이상 동사 no, 얘 입장에, 조동사 입장에서 더 이상 동사 no, SES 붙이는 거, 그 다음에 과거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 이거. 내가 앞에서 해결을 다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나만 따르라 이거죠. 얘가 뭐 해결해죠? 얘가 SES 붙는 거 얘가 해결해 줍니다. 시제가 누가 결정해요? 시제 얘가 결정해요? 얘가 결정해요? 조동사가 시제를 결정해 주니까 동사는 더 이상 시제를 결정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봐봐요. 이 조동사 입장에서 얘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맙죠. 그죠? 얼마나 고마우면 얼마나 이 동사의 부담감을 많이 덜어주면 얘 이름을 아예 조동사로 적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조동사라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이 생기게 됐던 거였었어요. 내가 지금 길게 감각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조동사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조동사는 그때 항상 뭐 써야 돼요? 항상 일반 동사 원형을 씁니다라고 깨끗하게 문법책에 나와 있어요. 깨끗한 건 좋은데 왜 조동사 뒤에 항상 일반 동사 원형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왜 이름이 조동사인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설명했어요. 왜 이름이 조동사죠? 동사를 도와주는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 SES에 대한 부담감, 시제에 대한 부담감을 조동사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이름을 조동사로 붙였고 그 다음에 SES가 붙는 거, 시제를 조동사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조동사에 대해 뭐만 쓰게 돼 있어요? 당연히 조동사 때는 원형만 오게 돼 있다는 얘기. 이게 그 설명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죠? 아주 밑에 설명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질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치. 조동사의 위치래. 위치 어디다 잡아야 돼요? 상식이지, 그지? 도와주는 단어가 도와주겠다는 게 앞에서 도와줘야겠어요? 뒤에서 도와줘야겠어요? 앞에서 도와주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조동사의 위치는 앞쪽이 되는 거. 어디 앞에? 항상 일반 동사 앞에 쓰게 되는 거, 앞에서. 선생님, 나는 조동사 뒤에다 쓴 것 중에도 맞는 거 봤는데, 아니, 안 맞았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항상 앞에 써야 돼요. 룰이에요, 룰. 그 다음 질문요. 조동사하고 일반 동사 중 어느 쪽이 개수가 많을 것 같아요? 조동사가 개수가 많겠어요? 아니면 여기는 일반 동사가 개수가 많겠어요? 어느 쪽 개수가 많겠어요? 여기가 많겠어요? 여기가 많겠어요? 어디가 많아요? 또 이 와중에 또 이거라 그래요. 또 어디가 많아요? 미안했죠. 어디가 많아요? 얘가 많아요. 얘가 많고 얘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소중하지, 그죠? 도와주는 게 많아 봐. 얘도 한 800개 돼. 그럼 별로 눈에 안 띄잖아요. 얘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조동사가 되기 시작하고 다른 많은 일반 동사와 붙어서서 동사를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게 됐죠, 그죠? 그 다음 질문요. 우리가 조동사 왜 배워요? 이런 질문 자주 하잖아. 그거 왜 배워요? 왜 고쳐요? 왜 알아야 돼?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 우리 조동사 왜 배우나요? 조동사 쓰기 전과 조동사를 쓰고 난 후에 문장에 겪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이건 내가 설명한다라기보다는 거기 예문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그 예문에다가 조동사를 막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느낌을 얘기하면 돼.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여기 아주 간단한 문장 하나 있어. I go. 내가 갑니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거 하나 있죠. 여기다 내가 조동사 집어넣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조동사를 집어넣으니까 이런 느낌이 오네. 그럼 그 느낌이 정답이 맞죠. 내가 읽어볼게요. 샘플 문장. I go 있죠. 조동사 집어넣습니다. I may go. I might go. I should go. I ought to go. 내가 지금 집어넣는 거 색깔 다른 거 있죠. 그 안에 색깔 다른 거 그게 전부 다 조동사야. I have to go. I will go. I shall go. I can go. I would go. I used to go. I could go. I must go. I had better go. I am supposed to go. I am to go. I am able to go. I am going to go. I have got to go. 들을 때 느낌 어때요? 쌤, 아무 느낌 없는데요? 아니요. 뭐 느낌 있잖아. 뭐 느낌. 나도 있는데 느낌 뭐 있어요? 네. 글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죠. 그죠? 훨씬 더 좋은 글,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고급스러운 말이 만들어지죠. 맞아요. 조동사를 쓰게 되면요. 뒤에 있는 동사를 도와줬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게 되죠. 조동사가 들어갔으니까 문장이 길어지게 돼. 문장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내용이 자세해졌다는 거예요. 내용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자세해졌다는 얘기죠. 문장도 길어지고 내용도 자세해졌으면 글의 레벨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업 올라가게 되죠. 그죠? 선생님, 나는 화려한 영어가 그동안 잘 안 됐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조동사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던 18개. 이거 지금 자유자재로 구사가 가능했었나요? 안 됐었죠. 그죠? 지금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이 18개의 조동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이 써도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질문. 조동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단어는 뭐죠? 조동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단어가 뭘까요? 바로 그 뒤에 나는 뭐요? 바로 그 뒤에 나는 일반 동사가 조동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됐죠. 그래서 조동사하고 일반 동사를 항상 나란히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뭐요? 지금부터 실질적인 조동사들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 뉘앙스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어요. 첫
첫 번째 조동사가 뭐요? may하고 might를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 밑에 박스가 있죠, 그죠? 그 박스에 있는 거는 조동사에 대한 기본 중에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밑에 레벨업이라고 써 있어요. 그 레벨업은 상식선 말고 자기의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새로운 조동사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에 있는 걸 먼저 할 겁니다. 박스에 있는 거는 상식 중에 상식이니까 여러분이 들어보다가 요건 아는 거, 요건 모르는 거. 레벨업은 아마 다들 처음 듣는 거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에 있는 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레벨업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박스부터 봐봐요. may는 무슨 요구할 때 쓰나요? may는 공손한 요구할 때 쓰죠. 다 알고 있죠, 그죠? 공손한 요구.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 다음에 허락할 때도 쓰죠. may는 허락할 때 쓰요. 어떻게 허락할 때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뭐 해도 좋아요, 뭐뭐 해도 좋습니다. 그럴 적에 may를 많이 쓰죠, 그죠? 그 다음에 may는 확신할 때도 씁니다. 네, 그거 그럴 것 같아. 확신할 수 쓰는데 보통 몇 퍼센트 정도 확신을 하냐면 한 50% 정도 확신할 때 씁니다. 확신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ight로 넘어갈게요. might도 공손한 요구 때 쓰는 건 맞아요. may도 공손한 요구고 might도 공손한 요구죠. 그죠? 공손한 요구할 때 한국말을 뭐라고 하나요?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확신, might는 확신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might는요, 확신성이 한 20% 정도 됩니다. 아까 may는 몇 퍼센트? may는 50%. might는 몇 퍼센트요? might는 20%. 스님, 책에는 may하고 might가 같다고 나왔는데요. might는 may의 공손이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맞아요. 바꿀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확신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may는 50%, might는 20%야. 확신할 때 뭐라고 확신해요? 확신할 때 20% 정도 추측하고 확신할 때 뭐라 그래요? 뭐뭐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요 박스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었고, 이제 레벨을 높여보도록 할게요. may하고 might가 정말로 같은 뜻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 may하고 might가 정말로 같은 뜻이라면 단어도 뭐요? 똑같아야 돼요. 근데 단어가 하나는 may고 하나는 단어가 might잖아요. 그런데 단어 모양이 다르죠. 그 뜻은 어딘가에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밑에 질문요.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He may come. 그거 올지도 몰라요. 이거랑 he might come. 그거 올지도 몰라요. 한국말 해석하면 똑같죠. 그죠? 한국말은 소리말이기 때문에 느낌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영어는 내용이 달라지면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He may come과 he might come. 어떻게 차이 날까요? 어느 쪽이 더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He may come. 몇 퍼센트 정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50%요. He might come은 몇 퍼센트 정도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게 20% 정도. 똑같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걔 온대. 그러니까 걔가 20분이 지나도 안 와. 얘 온대. 그러니까 얘가 He may come. 그러면 올 수 있는 확률이 50%죠. 그죠?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얘 온대. 그러니까 얘가 He might come 그랬어요. 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may하고 might하고는 확률성에서 차이가 나죠.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을까요? It may rain이랑 it might rain이랑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들을 적에 may가 50%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may 쪽에 더 관심이 더 많이 간다고. 그래서 it may rain 쪽으로 더 관심이 많이 가서 그쪽에 더 비가 더 많이 올 것 같은 거야. 똑같으면 한국말을 번역하면 똑같이 한국말을 번역하면 둘 다 비가 올지도 몰라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친구의 생각이 거의 맞을 확률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야, 너 틀렸어 라고 하기도 좀 미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걔 틀렸어. 이번에 틀렸는데 지난번에도 틀렸는데 이번에 또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또 틀렸다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틀렸어. You are wrong. 너무 미안하다는 얘기. 그래서 너 이번에 틀렸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너 틀렸으니까 또 틀렸다고 말하면 네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을 돌려서 말할 때 그럴 때 뭐라고 말하나요? 그때 you might be wrong 이라고 말하죠. You may be wrong 그럼 뭐요? 미안해. 친구가 이번에 틀렸는데 네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You might be wrong보다 you may be 몇 퍼센트? 50% 네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친구한테 you may be wrong 그럼 뭐요?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틀렸다는 얘기인데 직접적으로 틀렸다. 그래 너무 미안하니까 삥 돌려서 네가 맞을 확률이 거의 없지만은 네가 틀릴 확률이 더 높다. You may be wrong 그러면 돼요. You might be wrong 그러면 어때요? 맞을 확률도 좀 있죠. 그죠? 반대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치우고 반대로 네가 be right. 이번에 맞을 확률이 네가 이번에 맞을 확률이 한 50% 정도 맞을 확률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면 돼요? You may
be. 이러면 50% 정도는 맞을 확률이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 이게 틀렸는데 틀렸다고 바로 말하기가 미안해서 삥 돌려서 글쎄 별일이 없으면 맞지. 근데 틀린 것 같은데 그럴 때 말할 때 뭐라 그러면 돼요? You might be wrong 그러면 되죠. 그죠? 그래서 may하고 might 우리 책에는 may하고 might가 같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치 현장에서는 이렇게 may하고 might를 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맞춰서 쓰도록 하세요. 마지막 질문. 어느 쪽이 생활 가운데 더 많이 쓸까요? 얘하고 may하고 might 중에 어느 게 생활 가운데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렇죠. may가 생활 가운데 더 많이 씁니다. might를 많이 쓰게 되면 확률성이 낮은 확신성이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게 된 거야. 그러니까 might보다는 may를 생활 가운데 더 많이 쓰죠. 그죠? 그 다음 게 should와 ought입니다. 얘도 할 말이 많아요. should하고 ought. 둘 다 한국말로 보자. 그럼 뜻이 같아요. 충고할 때 쓰죠. should 충고할 때 뭐라고 충고하나요? should 충고할 때 뭐뭐 해야만 해. 너 뭐뭐 해야만 해. 이렇게 충고하죠. 그죠? 그 다음에 확신성이 있어요. should는 몇 퍼센트 정도 확신하나요? should는 한 꼭 말을 퍼센테이지로 나눈다는 자체가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도 should는 한 90% 정도 90% 정도 확신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확신할 때 뭐라고 말하나요? 뭐뭐심에 틀림없어 라고 확신할 때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ought 가볼게요. ought. 얘도 똑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해석은 should랑 ough트가 같아요. ought. 충고할 때 쓰죠. 그죠? ought 충고할 때 뭐라고 말하나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ough트는요. 얘는 should보다 좀 강해요. ough트는요. should보다 좀 강하고 그 다음에 확신한답니다. ough트는 ough라고 말하기도 하고 ought. 얘는 몇 퍼센트 정도 확신하나요? 똑같아. 얘도 한 90% 정도의 확신성을 좀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확신할 때 뭐라고 말해요? should하고 해석하는 게 똑같아. 뭐뭐심에 틀림없다라고 해석하게 되죠. 요까지는 지금 그 박스에 있는 거죠. 그죠? 요거는 기본적인 문법 지식이었고 이제 레벨을 높여보도록 해요. should와 ought는 기본적인 뜻이 똑같습니다. 역시 단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뭔가 차이점이 있게 되죠. 그죠? 예문 봐봐요. You should go there. You should go there. 너 거기 가야만 한다. You ought go there. 너 거기 가야만 한다. 어때요? 해석이 똑같죠? 그죠? 한국말 해석이 같아. 그러나 영어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전달되는 뉘앙스가 다르죠. You should go there. 언제 쓴 건가요? 이거는 옆에 여러분들 써놓든지 눈으로 잘 봐보세요. 옆에 교환에 탁탁 등장할 거야. You should go there. 이거 언제 써요? 이거는 가벼운 친구 사이. 그 다음에 편안한 관계도 서로 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you should go there는 위아래 누가 상사고 누가 부하지가 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you should란 단어는 위아래에 상관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ought는 뭐죠? ought는 반대 개념입니다. 첫째 ought는요. 이거는 가벼운 명령이에요. 아무리 가볍다 해도 명령은 명령이잖아. 가벼운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 ought는 쓰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쓰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하는 게 ought입니다. 성격 차이 좀 나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둘 다 너는 거기 가야만 한다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을 자꾸 놓치게 돼요. 그래서 should는 서로 간에 공평한 레벨에서 친구들끼리 가볍게 충고할 수 있는 거고 위아래 상관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ought는 얘는 가벼운 명령이죠. 자꾸 들으면 좀 부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만일에 누가 이렇게 말해서 그 밑에 그런데 만일에 누가 이렇게 했어.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 You ought to watch your temper. 너는 여기 하나 번역해 볼게요. You ought 뭐죠? 뭐뭐 해야만 한다. watch 뭐죠? 보다. 또는 watch가 조심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라는 생활 용어가 뭐요? watch out. 그게 조심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your 너의 temper. 이 temper가 이게 성질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성질을 조심해야 된다는 해석이 되는 거야. You ought to watch your temper. 이게 지위 낮은 사람이 지위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 이게 지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 이거 뭘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대사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미녀와 야수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그 야수가 다시 마법에서 풀려서 멋있는 왕자가 되려면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이 야수가 성질이 안 좋아서 툭 하면 때려 부수고 나와요. 또 여자가 한 명 생겼는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서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성질을 내서 문 다 때려 부수고 나왔어요. 여기에, 그 영화 보면 거기에 시계종이 나와요. 시계종이 있고, 장롱종이 있고, 빗자루 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계종이 빨리 왕자가 마법에 풀려, 자기도 마법에 풀렸는데 자꾸 때려부수고 나오니까 시계종이 참
참다 못해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이거야. 참다 못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You ought to watch your temper. 당신은 당신 성질을 좀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한마디 하게 되죠. 이런 생활 영어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뭘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서 뭐 짐작할 수 있어요? 개기는 거야? 물론 개기는 걸 수 있지, 그지? 오죽답 타보면 개기는 얘기야. 무슨 뭘 짐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언이야. 참고 참다가 한마디 한 거야. 혹시 여러분의 미국 친구 중에 누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 You ought 라는 ough라는 단어 쓰죠, 그죠? 그럼 두 가지 짐작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지금 뭐죠? 심각하게 말하는 거야. 왜냐면 심각하게 말하고 진언 가깝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가벼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죠? 이거를 지금 생각해서 말하는 거라기보단요, 이 말하려고 맘먹고 있었어요. 이 말하려고 몇 번 생각을 하다가 똑같은 게 한 번 더 반복이 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비즈니스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학교에다가 미국 대학교에 편지를 쓴다든지 펜팔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든지 오트를 쓰죠. 그거라면 미국 친구가 뭐라고 받아들여? 이거는 should보다 강한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얘가 이거를 지금 생각했다기보다는 지금 이메일 쓰면서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생각한 거를 몇 번 생각한 거를 이메일에 자기한테 몇 번 생각한 결과로서 자기한테 보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 이게 오토가 가진 색깔이에요. 그냥 슈트하고 오토가 그냥 한국말로 번역이 같다고 해서 절대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얘기 나오면요, 내가 항상 이렇게 답을 얘기하자면 무엇을 짐작하고 할 수 있나요? 몇 번 반복이 됐어. 몇 번 반복이 됐다가 참았다가 한번 하는 말이고 진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나오면 미녀와 야수에서 이 대사 설명할 때 꼭 내가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조동사 같은 거 리스트로 공부하다 보면요, 힘들죠. 뒤로 더 나오는데 힘들죠. 근데도 꼭 이때 잠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혹시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1년, 2년, 3년 열심히 공부했는데 혹시 내가 여러분 집에 찾아갔어요. 집에 찾아가지고 내가 이걸 물어볼 거야. 혹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영어 비디오 탭을 틀어놨는데 사전 안 찾아도 괜찮고 자기가 편안하게 듣고 거의 90% 이상 다 들립니다. 90% 이상 다 듣고 한 80% 이상 따라할 수 있는 영어 비디오 탭이 영화가 몇 개 있는지 내가 틀림없이 물어볼게요. 혹시 한 개라도 없어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년, 2년, 3년을 공부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듣고 따라할 수 있는 영화 비디오 탭이 하나가 없어. 그 문제 심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그거 하면요, 영어 잘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러면 영화 보다 보면, 여러분 집에 영화 보다 보면 이 조동사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영화 보면 조동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이거 내가 왜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영화 봐보세요. 딱 들어보세요. 10분이 지나가네 이 조동사 단어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 미국 애들이 죽을 때 may 그리고 죽어. 이거 못하라고 배우겠어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 가지고 공부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좋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죠. 귀로 듣게 되죠. 내가 따라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끼리는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이 영화 대본 하나를 완전히 듣고 따라할 수 있으면요, 우리끼리 말할 때 surprising experience, 놀라운 경험이라고 말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incredible experience를 그래. incredible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영화도 있었잖아. incredible man, 그죠? 기적과 같은 아주 상상도 못할 만한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영화 대본을 외웠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공부하는데 이렇게 동기를 주기 위해서 내 얘기를 잠깐 하고 또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 이 얘기 들었어. 누가 AF캔을 듣잖아요. 그죠? AF캔을 3년, AF캔 하자면 미국 방송을 3년, 이렇게 2달, 3달 들으면 귀가 뻥 뚫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에 정말 그럴까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뭘 샀냐면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할 적에 난 그때 알라딘을 샀다고. 알라딘 샀는데 알라딘을 틀었어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알라딘이요. 그 다음에 계속 봐요. 학교 갈 때까지 알라딘 봤어요. 학교에서 오자마자 바로 알라딘 틀어요. 잘 때까지 알라딘 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잠들어. 그러면 이게 저절로 리와인드 돼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또 알라딘이요. 내가 2달을 들었어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갑자기 뻥 뚫려서 귀가 들린대. 갑자기 이게 입술이 가벼워져서 막 영어가 나오는데 미쳤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괜히 그런 말 자꾸 들으면 나는 왜 한다나 싶거든. 근데 거기 영화 보면 이하고가 나와. 앵무새가 나오거든요. 걔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거기 알라딘이 누구 목소리냐면 로빈 윌리엄스 목소리야. 걔는 말이 빨라요. 가끔 제파가 하는 말 알아듣어. 제파가 하는 말이 싫어. 걔는 faster, go 그래. 그거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그건 알아듣죠. 그죠?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캐릭터 이름을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직접 공부한 거 맞잖아요. 그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2달 동안 들어도 안 들려. 그래가지고 대본을 샀어요. 대본을 사서 내가 대본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대본을 보니까 영화를 하도 많이 봐보니까 대본은 보니까 해석이 돼요. 대본을 봤어요. 그리고 근데 대본 볼 때 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완전 이거 속이는 기분이었거든요. 저 2달 동안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걸 내가 대본을 봐야만 된다니 속이 안 좋았어. 어쨌든 대본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알라딘을 봤는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 들려요. 이게 다 들리는 게 들리는 거. 이게 들릴 때 그 희열감은요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계속 대본 보고 알라딘 뭐 계속 보면서 봤어요.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가 되냐면 소리를 죽여놔도 캐릭터가 입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는 게 뭔지 내 귀에 내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게 2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물론 리스닝에 큰 도움을 받은 거 맞아요. 근데 정말 두 번째 도움 받은 건 뭐냐면요. 리스닝이 아니고 두 번째 도움 받은 거는 스피킹이었었어요. 내가 그걸 따라할 수가 있으니까 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내가 지금 조동사 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실질적으로 영화가 가장 도움을 많이 줘. 왜냐하면 영화는 그 당시 쓰던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 가서 바로 써도 아무런 지장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질문에 선생님 그러면 나도 영화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영화 볼게요. 그럼 뭐 고르나요? 그러거든요. 뭐 고를지는 설명하기 힘든데 뭘 고르지 말지는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야한 건 좀 그렇지, 그지? 볼 때마다 흥분하면 공부가 되겠어요? 너무 야한 건 좀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폭력적인 거. 그러니까, 5분 얘기하고 30분 총싸.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영화라든지 디즈니 영화 같은 거 참 좋은 게 많으니까 꼭 대본과 같이 구해서 보도록 하세요. 대본 요즘 인터넷에 널렸습니다. 혹시 대본 궁금한 사람? 여러분 인터넷 서치란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서치에 가가지고 트랜스크립트 라고 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영화 이름을 치세요.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대본들이 쭉 쏟아져 나옵니다. 이 중에 고르면 된다는 얘기가. 자료 널렸어요. 내 친구들은요, 내가 하도 알라딘을 많이 보니까 내가 알라딘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어쨌든 해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선생님 지금 당장 골라주세요. 그러면 타잔이 그 디즈니 만화 영화인데 타잔이 걔가 처음에 영어를 못해. 그래가지고 한 30분 동안은 오오 하다가 지나가 버려. 뭐 그것도 어쨌든 하나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비디오 테이블 하나 구해서 반드시 대본과 외우도록 하세요. 그 안에 뭐 나와요? 그 안에 조동사 나와요. 그 안에. 그래야 이게 현장감 이씨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문법 설명이지만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로서 영화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미녀와 야수 이 대사가 나오면 꼭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되죠? 그죠? 이제 한번 끊었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맞이하고 다른 조동사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다시 일로 와서 이 생활 가운데 수도 없이 말했어요. 모든 영화 속에 다 등장하는 이 should와 ought라는 이 중에 어느 걸 생활 가운데 많이 쓸 것 같아요? should, 그죠? 얘를 생활 가운데 훨씬 많이 쓰죠. 가볍다 그랬어요. 친구 사이에 무난하게 쓰죠. ought는 뭐요? 얘는 가벼운 명령이니까 그래도 명령이죠. 그죠?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had better는 충고할 때 씁니다. had better. 우리 이 말은, 그런데 had better는 외우기가 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얘는 뜻도 딱 하나죠. 그 다음에 다른 거랑 별로 비교할 게 없어요. 한국말에 뭐뭐 하는 편이 좋다. 땡 끝나버렸어요. 앞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뭐뭐 하는 편이 좋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거 쓰세요. 이런 말,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이 말 많이 했을걸요? 공부하는 편이 좋지. 자는 편이 좋지. 밥부터 먹고 일하는 편이 좋지. 앉아서 하는 편이 좋지. 서서 하는 편이 좋지. 수도 없이 말이죠. 많이 쓰죠. 얘 대신 얘 만나는 편이 나을 거. 얘 만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수도 없이 많이 쓰죠. 그죠? 이거 모르면 영어 못해요. 레벨을 높여보도록 할게요.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 You had better go there. 너 거기에 가는 편이 좋다. 라고 친구한테 충고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안 갔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한 내 입장에서 볼 때 내 기분이 어떨까요? 아쉬워요. 우리 그냥 had better라 그래서 뭐뭐 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얘가 안 했어. 그럼 내 심정이 어떨 거란 얘기요? 안타깝다는 얘기야. 아쉬워요. 반대로 미국 친구가 여러분한테 you had better이라 그랬어. 근데 내가 싫어. no 그랬어요. 그럼 미국 친구 마음이 어떨 거란 얘기요? 안타깝죠. 아쉽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러면 반대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확률이 높을 거야. 내가 친구한테, 야, you had better go there. 그런데 얘가 안 갔어. 그럼 나는 기분이 어때요? 아쉽지. 야, 거기 가면 뻔히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가냐고. 난 이미 알고 말하는데. 내가 안 갔어. 그럼 나는 아쉽죠. 그러나, 그러면 안 간 얘 입장에서는, 내 친구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얘 좀 있으면 얘 반드시 후회합니다. 아유, 그게 had better.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영어 공부하는 편이 좋지. 그러면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성인이 돼서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 You had better study English. You had better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는 편이 좋다고 많이 들었잖아요.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물론 한 사람도 있지. 근데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안 한 사람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봐봐야 후회하죠, 그죠? had better는 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높은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ought to하고 had better 중에 어느 쪽이 친구 간에 심적으로요, 더 잘 됐으면 하고 하는 말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ought to하고 had better 중에 심적으로 더 잘 됐으면 하는 말을 완곡하게 돌려서 하는 말이 had better겠어요? 방금 했던 ought겠어요? 어느 것 같아요? 그렇죠. had better인 거 알겠죠. 그죠? ough는 얘는 가벼운 명령입니다. 하지 않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had better는 안 하면요, 그 말은 내가 아쉽다니까, 하지 않은 걔는 후회한다니까, had better가 더 심적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말을 빙 돌려서 말하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느 쪽이 생활 가운데 더 많이 쓰이겠어요? had better, 얘하고, had better, 얘하고, 그 다음에, ought랑, 얘랑, 어느 쪽이 더 생활 가운데 더 많이 쓰이겠어요? 그쵸. had better죠. 그죠? 이왕이면 좋은 말 쓰는 게 낫지 않아? 야, 뭐 하는 편이죠. 좀 해봐봐, 좀. 그러면 너 금방 득이 될 텐데 왜 안 하니? 이게 서로 간에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ough트를, 그렇죠. 이 말 썼다고 해서 관계가 갑자기 깨지는 건 아니에요. ough트를 쓰게 되면은 이게 가벼운 명령이거든요. 아무리 가볍다 그래도 명령은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게 되면 좀 부담스럽고, 얘는 쓰는데 제약이 좀 있죠. 어떤 제약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쓰는 제약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had better 어때요? 얘도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had better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고, ouught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는 말인데, 그래도 had better이 좀 더 인간적인 관계에 좀 중점을 둬서 심적으로 잘했으면 하고 하는 말이죠. 이해되죠? 그죠? 봐봐요. 이런 조동사가 몇 개 한국말이랑 매치시켜서 외우는 거요. 그건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려요? 방금 설명했던 거 사이사이 그 뉘앙스죠. 요거 썼을 때 느낌이 어떨까? 이건 어느 쪽에서 하는 말일까? 어느 쪽에 생각하는데 더 많이 쓸까? 이런 거 있죠. 그러한 거를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조동사의 준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도입 부분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는 더욱더 많은 조동사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거고, 조동사 사이사이의 뉘앙스들을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잘 기억했다가 생활 가운데 활용하도록 하고, 영화를 보다가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반가운 마음으로 듣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